게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호불호 제대로 갈리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감상하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나요? 시즌2 왜 이 시점에서 끊어야 했을까? 이 캐릭터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지 않을까? 광기의 딱지남 다시 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럴지도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직접 밝힌 떡밥들을 바탕으로 시즌2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보고 시즌3를 예측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즌2는 시즌3의 7시간짜리 예고편이다. 이런 평 모두 들어보셨죠? 트릴로지 시리즈의 가운데에 낀 대부분의 작품이 듣고 나는 숙명 같은 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편과 3편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있다 보니 그게 큰 그림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특히 이번엔 캐릭터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 그게 좀 납작한데? 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는 점도 돋보였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이번 시즌에서 가장 돋보인 캐릭터를 꼽으라면 모두 이 인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단정한 차림에 신사적인 태도, 어떤 상황에서든 이성을 잃지 않을 듯한 모습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하던 딱지남이 게임의 참가자들을 쓰레기라 칭하며 이런 쌉해 짓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과정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충분했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입체적인 양면성이 모두에게 큰 충격을 선사한 거죠. 그와 함께 해외에서 현재 가장 큰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인물 전재준, 아니 현주인데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물을 외면하지 않고 섬세하고 다정한 면모를 지니고 있었던 그가 포기하면 넌 천지신명이 아니라 내 손에 먼저 죽어. 이렇게 돌변해버렸을 때 관객은 이 캐릭터의 반전 매력에 매료될 수밖에 없죠. 이런 강점이 제대로 드러났던 작품이 바로 전작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시리즈뿐 아니라 배우들이 유독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 역시 매력적인 캐릭터 덕분이었죠. 능력이라곤 1도 없었지만 결국 게임의 승자가 되는 아이러니 서사의 주인공이었던 기훈. 무뚝뚝하고 강인해 보였으나 사실 그런 겉모습으로 자신의 연약한 심성을 감췄던 새벽. 엘리트 출신의 브레인으로 모두를 도울 줄 알았으나 누구보다 계획적으로 행동하던 잔혹한 이성의 상호까지, 에피소드를 거듭할수록 진면모를 보이던 인물들의 변화와 더불어 상대의 목숨을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데스게임의 규칙 아래 뭉근하게 끓어오르던 반전의 인간미갑 서사는 보는 이의 몰입감을 높이기 충분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요, 덕수와 미녀 같은 캐릭터만 모여있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겠는 인물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만 골라하고 있으니 시청자 입장에선 지루하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마 하나의 이야기를 시즌2와 시즌3로 쪼개며 벌어진 문제 같은데요. 원래 하나의 시즌으로 계획되었던 오징어 게임의 후속편. 하지만 이야기를 완성하고 보니 10편이 넘는 이야기였고, 이를 한 시즌에 담기엔 많다고 판단한 황동혁 감독은 후속작을 2개의 시즌으로 나누었다고 하죠. 두 번째 시즌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적절한 지점을 고민하던 황동혁 감독. 그는 주인공 기훈의 멘탈이 변곡점을 맞이할 정배의 죽음이 시즌2를 마무리하고 시즌3를 시작하는데 적합한 지점이었다고 판단. 엄청난 죄책감을 안고 게임에 남겨진 기훈이 어떤 전개를 펼쳐나갈지 주목해달라는 시즌3의 관전 포인트를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무너뜨리려는 기훈과 그의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프론트맨의 대결을 담은 시즌2와 시즌3. 개인적으로 시즌2는 기훈의 서사라기보단 영일의 서사였다고 생각했어요. 참가자로서, 프론트맨으로서 다양한 오징어 게임을 경험하며 폭력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밑바닥을 보고 인간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인호. 그는 이번 시즌에서도 아주 교묘히 기훈을 자극하며 인간미로 똘똘 뭉친 그의 신념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본 진짜 섬세하게 잘 썼다 라고 생각했고, 이걸 살린 배우의 연기 역시 대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놓은 덫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는 참가자들, 그 와중에도 흔들리지 않던 기훈을 짓밟는 데 성공하며 자신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되죠. 전 시즌보다 자극적인 장면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번 시즌, 특히 후반부를 시청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거금을 들여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들에게 무너지고 마는 기훈의 실패가 더욱 처절하게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에선 오징어 게임을 없애겠다던 각오에 비해 기훈이 생각보다 게임을 즐기는 장면을 여럿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황동혁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기훈은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좋은 게임을 즐기는 인물이기도 하다. 기훈을 게임이라는 행위에 중독된 인물로 생각하며 작품을 써내려갔다라고 밝히며 도박과 게임에 대한 심리를 깊이 탐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감독의 답변대로라면 기훈은 지난 3년간 그리고 오징어 게임 안에서 이기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중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예 빵과 복권 에피소드에서 처음부터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보통 다른 입장을 지닌 두 인물의 대결을 다룬 작품들의 서사가 데칼코마니적 구조를 이룬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시즌3에선 정배의 죽음을 계기 삼아 제대로 각성하는 기훈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독님이 시즌3의 기운은 시즌2의 기운과 다르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다소 어설픈 영웅으로 변한 기운이 어떻게 진정한 자신의 포지션을 다지게 될지, 그와 함께 시즌2에선 거의 소개 수준에 머물렀던 주연 캐릭터들의 포텐이 터지게 되면 우리가 기대해왔던 인간미 서사와 데스게임의 텐션이 폭발하지 않을까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시즌3는 내년 여름 혹은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라는데 해당 에피소드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을 뉴페이스 영희 친구 철수입니다. 쿠키 영상에서 미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또다시 게임장에서 영희를 마주한 참가자들, 그의 건너편엔 같은 사이즈의 로봇 철수가 서 있고요. 참가자들은 기차역으로 보이는 세트 한가운데에 모여 서 있는 듯하고 빨간불, 초록불 사인에 맞춘 또 다른 게임을 진행하는 듯합니다. 기운이 형성한 반란 세력으로 인해 게임의 룰이 바뀔지 묻는 해외 매체의 질문에 황동혁 감독은 쿠키 영상을 보면 시즌3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란 힌트를 던졌는데요. 누군가의 뒤에 가려진 것은 확인하지 못한다는 영희의 약점, 그를 파악해버린 참가자들을 코너에 몰기 위해 앞뒤로 로봇을 설치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선 기율을 어긴 자들을 공개 처형하는 섬뜩함까지 보였던 프론트맨.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원리 원칙, 공정성 제대로 따지는 그의 기율 아래 기운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 게임을 펼쳐나갈지 눈여겨봐도 좋겠죠. 시즌1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즌2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오징어 게임만의 특징, 인물들 사이 관계성이 꽤나 쫀쫀하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다가 게임장에서 다시 만난 기훈과 상우, 원수 사이였던 덕수와 새벽 등 이들의 재회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우연처럼 다뤄졌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모자, 절친, 전 연인, 유튜버와 구독자, 클럽 동료, 직장 동료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캐릭터 조합을 만나볼 수 있죠. 게임을 만든 이들이 본인 이들에게 더한 재미를 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까운 이들을 게임에 모아 극한의 상황에 몰아넣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장면들을 상상했다는 황동혁 감독. 이 답변을 보는 순간 이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다녔을 딱지남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미 시즌3의 촬영을 마친 상태고 시즌2에서 딱지남은 목숨을 잃었지만 시즌3 방영 전엔 무조건 전 시즌 리마인드할 만한 에피소드가 필요한 법 아니겠어요? 인물들의 입체적인 변화는 시즌3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으니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딱지남이 이들을 어떻게 오징어 게임에 들이게 되었을까 라는 에피소드를 만나보는 것도 꽤 흥미롭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캐릭터와 관련한 여러 비하인드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성전환 수술을 위해 게임에 뛰어든 특전사 출신의 트랜스젠더 현주입니다. 시스젠더 남성 배우가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에선 공개 전부터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을 예상했다는 황동혁 감독은 원래 트랜스젠더 배우를 캐스팅할 생각이었으나 그를 연기할 만한 한국 트랜스젠더 배우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평소 눈여겨봤던 박성훈 배우를 현주 역에 캐스팅했다는 비하인드를 밝혔죠. 이후 인터뷰를 통해 그는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편견과 차별을 겪는 사건이 많다. 이 캐릭터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제대한 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하사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에 이어 싸이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인물로 현주를 소개하며 시즌3에서 그가 펼쳐갈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죠. 이번 시즌의 핵심 테마는 명확합니다. 바로 편가르기인데요. 세대 간의 갈등을 비롯해 곳곳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있고 서로에 대한 적대심만 키워가는 사회 분위기를 오징어 게임에 반영해냈다는 황동혁 감독.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미국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나의 앞날을 바꿀 수도 있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작품의 내용과 겹치며 몰입감을 더하기 충분하고요. 특히 한국에선 몇 표만 더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 지난 국회의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여서 훨씬 더 씁쓸하게 감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작품을 보고 난 뒤 그 피로감이 현실을 또 여기서 봐야 돼? 이런 데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의도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내리는 다양한 선택이 어떻게 우리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지 이런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방법이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황동혁 감독. 얼마 전 인터뷰에선 시즌3가 시즌2보다 더 재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시즌3에서 그가 내린 답변이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